혹시 이런 무서운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혈압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혈압이 더 오르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45년간 순환기 내과에서 진료해오며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목격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히지 않는 분이 작년 봄에 만난 72세의 정순택 어르신이었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고 10년 넘게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업혀 병원에 오셨고 혈압은 220까지 치솟아 있었으며 심전되는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건지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던 착즙 자몽 주스. 놀라셨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었던 그 자몽 주스 한 잔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병원의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혈압 환자의 78%가 자신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이 듣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가장 흔한 4가지 요소가 원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 정보입니다. 만약 당신도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보이지 않는 위험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 냉장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을 꼭 들어야 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김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45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한 고혈압 환자들 중 이런 상황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하신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평소 약속도 잘 지키고 아침 저녁 약도 빠짐없이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혈압도 늘 138에 9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죠. 그런데 단 한 잔의 자몽 주스가 결국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은 마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중앙처리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물의 95%는 간을 거쳐야만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간 속에는 P4-5의 효소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효소는 약을 잘게 쪼개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일종의 전문 작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이 성분이 간 속의 효소를 방해하고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원래는 한 알 분량으로 효과를 봐야 할 고혈압 약이 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면서 3배, 5배로 약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김 선생님이 심각한 부정맥과 혈압 폭등을 겪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약을 과량 복용한 셈인데도 본인은 전혀 몰랐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효과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몽이 간 효소를 방해하는 작용은 길게는 3일에서 일주일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자몽차를 한 잔 마셨다면 그 주 내내 드시는 혈압약의 흡수와 분해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신선한 자몽뿐 아니라 자몽 주스, 자몽청, 자몽차, 자몽잼, 심지어는 포멜로나 다른 감귤류 과일들도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렷이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이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몽꿀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혈압이 한동안 들쑥날쑥했고 약을 아무리 바꿔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한 끝에 원인이 바로 그 자몽꿀차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과 관련된 어떤 음식도 절대 드시지 마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자몽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숨은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매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바로 그 식품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심코 넘겨버리기 쉬운 그것. 바로 젓갈, 장아찌,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김치, 된장, 어묵, 간장게장, 염장무 등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죠.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밥이 안 넘어가면 꼭 이런 짭조름한 반찬 한 젓가락은 있어야 한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이 익숙한 맛들이 여러분의 혈압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걸요. 간단한 계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약 5기계, 맥주병 뚜껑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단 한 조각의 염장무만으로도 소금 4.5기 들어있습니다. 깍두기 몇 조각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요리에 소금 안 넣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간장, 고추장, 된장, 조미소스 등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조미료들에도 상당한 나트륨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숨겨진 소금, 바로 이게 혈압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더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견뎌야 할 압력이 높아지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수압이 올라가면 파열 위험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쁜 건 나트륨이 혈관의 민감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즉,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들쭉날쭉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혈관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죠. 제게 진료받으신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은 박만호 어르신으로 은퇴 전에는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젓갈이나 짠 반찬이 빠지면 밥맛이 없다고 하셨죠. 혈압약도 여러 번 바꾸어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짠 반찬을 전부 끊고 국도 싱겁게 드셔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주신 결과 단 2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트륨의 힘입니다. 약을 아무리 성실히 먹어도 짠 음식이 그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일정량의 나트륨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건 현명하게 소금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을 줄이되 레몬즙이나 마늘, 생강파, 고추 등 자연의 향신료를 사용해 풍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염 소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염소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만약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꼭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명한 조절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주인공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고 계시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그것,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가 위험하다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인데 어떻게 혈압약과 충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먹는 시간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복용한 뒤 바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십니다. 약도 먹고 영양도 챙기는 알뜰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은 약효를 거의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위 속에서 혈압약과 만나면 결합 반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과 칼슘이 줄처럼 약 성분을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약물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소화도 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약은 제대로 먹었는데 효과는 반절도 나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가 기억납니다. 정현식 씨라는 은퇴한 회계사분이 있었는데 혈압이 늘 불안정해서 약을 바꾸고 또 바꿔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더 강한 약을 써야 하느냐는 고민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여쭈어보니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시면서 늘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신다고 하더군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당장 권해드렸습니다.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드시고 우유는 2시간 후로 미루세요.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신 뒤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더 센 약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로 약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유나 요구르트, 두유 같은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2시간이냐고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위에서 흡수되는데 약 1-2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유제품을 섭취하면 결합 반응이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 원리는 우유뿐 아니라 모든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에 적용됩니다. 요구르트, 치즈, 두유, 심지어는 유청 단백질 음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부터라도 약은 따로, 유제품은 나중에.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원칙 하나로 약효는 제대로 살리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의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몸에 남기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숨은 적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훨씬 강력한 위험 요소이며 많은 분들이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접하고 있는 그것, 바로 술입니다.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모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가끔 소량의 와인만 마셔요. 와인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온 오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알코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어떤 종류든 간에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과 혈압약은 서로에게 극도로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술을 마시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몸 안에 혈압약이 이미 작용 중이라면 혈압이 이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급격한 저혈압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 박정호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잘 조절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와의 약속에서 맥주를 반 잔 마셨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고 병원에 실려왔을 때 혈압이 80입에 50입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의 혈압 저하 효과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고 알코올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혈관이 다시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의 반등은 흔히 정상 수준을 훌쩍 넘기며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해집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혈압 변화는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며 결국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간 기능에도 부담을 주는데 대부분의 혈압약이 간을 통해 대사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간이 우선적으로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약물 분해에 소홀해집니다. 이로 인해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고 독성이 축적될 위험까지 따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약물 부작용의 신호들을 가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느리게 뛰거나 어지럽고 무기력한 증상은 술에 의해 감각이 둔해져 본인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술은 끊으셔야 합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와인은 건강에 좋다더라는 말에 기대지 마세요. 약을 먹는 사람에게 술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한 방울의 술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술과는 확실히 이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압을 무너뜨리는 4가지 숨은 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 몸의 혈압을 지켜주는 친구들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분들에겐 공통적으로 3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작용하고 있었고 저는 이들을 혈압의 새 수호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식단에 자리를 잡는 순간 혈압은 비로소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호신은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은 오르고 반대로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마치 불난 곳에 물을 끼얹듯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씻어내며 혈관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여러분 주변에도 많습니다. 바나나는 잘 알려진 대표식품이지만 놀랍게도 구운 감자 1개엔 바나나 2개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삶은 시금치도 아주 좋은 공급원으로 반 공기만 먹어도 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구마, 토마토, 키위, 참외, 콩류 등은 칼륨의 보고라 할 수 있죠. 일반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3,500, 4,000ml격인데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에 감자 1개, 저녁에 시금치나 콩 반찬을 곁들이면 어느새 절반 이상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단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호신은 바로 엽산입니다. 흔히 엽산은 임산부에게만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혈압 환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혈관 안을 사포처럼 긁으며 상처를 내고 결국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엽산입니다. 특히 엽산 수치가 낮아지고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는 고혈압을 H형 고혈압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 일반 고혈압보다 뇌졸중 위험이 훨씬 큽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짙은 초록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청경채,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가 대표적이며, 강낭콩, 녹두, 노란콩, 검정콩 등 콩류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간에 엽산이 많지만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필요량은 0.812mg으로 위의 식재료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호신은 비타민 D입니다. 흔히 뼈 건강에만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는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 안지오텐신계를 억제하여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고혈압 환자 중 10명 중 7명 이상은 비타민 D가 부족했으며 보충 후 혈압이 안정화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입니다. 오전 10시 이전 혹은 오후 4시 이후의 햇빛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매일 손과 팔, 종아리를 노출해 15-2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좋습니다.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가장 좋고, 계란 노른자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만약 혈중 농도 검사에서 심각한 부족 상태로 나올 경우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칼륨, 엽산, 비타민 D는 마치 생명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우리 혈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약만 믿고 놓치기 쉬운 이 영양소들,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여러분의 혈압은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약물 복용과 식단을 중심으로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진료를 해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은 약만으로는 절대 완전히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약이 3할 습관이 7할이라는 말이 괜히 전해진 게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고, 반대로 생활 습관만 잘 잡아도 약의 효과는 2배, 3배로 커집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온 고혈압 관리의 핵심 생활 원칙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혈압이 더 오를까봐 무섭다고 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걱정입니다. 운동은 최고의 천연 혈압약입니다. 단 방식이 중요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 예컨대 웨이트 트레이닝, 단거리 달리기, 고강도, 배드민턴 같은 운동은 고혈압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 빠르게 걷기, 천천히 뛰기, 수영, 그리고 태극권이나 국선도 같은 전통 운동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5번. 숨이 차지만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라 이때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오후나 해질 무렵 햇살이 부드러울 때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매일 저녁 1시간씩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를 시작한 최동철 어르신의 경우 3달 만에 혈압이 169에 90에서 148에 85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과 생활 리듬입니다. 우리 몸의 혈압은 24시간 내내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혈압이 가장 낮아지고 아침 6시부터 다시 서서히 오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자주 밤을 새우면 이 리듬이 망가지고 밤새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그러니 매일 밤 10시 이전에 자고 아침 6,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7, 8시간을 권장하며 잠들기 전 자극적인 TV나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시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화는 간을 슬픔은, 폐를 근심은 위장을 해친다고 하죠. 혈압에도 감정의 파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 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셨던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뇌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은 고혈압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깊은 호흡을 몇 번 해보시고 가볍게 밖을 걷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선을 돌려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요가나 태극권 같은 움직임이 있는 명상 운동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을 땐 혈압을 재지 않고 어지럽거나 두통이 올 때에야 약을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혈압은 대부분 조용히 아무런 신호 없이 변화합니다. 몸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위험 수치에 도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신뢰할 수 있는 전자혈압기를 두고 매일 2번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본 뒤 안정된 상태에서 1번, 그리고 자기 전 편안할 때 1번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측정한 결과는 작은 노트나 혈압 앱에 기록해두고 진료받을 때 함께 보여주시면 의사가 더욱 정밀하게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날의 식사운동, 약 복용 여부, 스트레스 상황도 함께 기록하면 이상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혈압 관리란 한두 번의 노력이 아닌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한 몸은 스스로 만드는 것, 그리고 건강한 혈관은 꾸준한 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위험한 음식은 피하고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약은 정확히 복용하며 생활 습관까지 바로잡는 것, 이 네 방향이 맞물려야 비로소 고혈압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숨은 적을 기억하세요. 자몽과 같은 감귤류는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젓갈과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약효를 무력화시킵니다. 우유는 약물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술은 혈압을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게 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어도 이 4가지를 피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을 지켜주는 3가지 영양소를 꼭 챙기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엽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비타민 D는 혈압 조절 시스템을 안정시켜줍니다.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이 3가지는 약보다 더 부드럽고 더 오래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들입니다. 셋째, 생활 속에 4가지 실천법을 잊지 마세요. 가볍고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숙면, 평온한 감정 조절,
그리고 매일 2번의 정기적인 혈압 측정. 이 4가지는 복잡하지 않지만 하루 이틀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해낸다면 약의 도움 없이도 혈압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단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렇게 작은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 김준호는 45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혈압을 소홀히 하다 생명을 위협받은 안타까운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늦게라도 제대로 관리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병을 몰라서 방치하고 알아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짠 반찬은 줄이고 바나나나 시금치를 조금 더 얹어보세요. 아침 운동을 가볍게 시작하고 오늘 밤은 10시 전에 눕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건강은 이해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고혈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안정되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